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 인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영주의 목사님들이 타이베이 한인교회를 방문하게 되어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김단우 원로 목사님과 윤진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 또 우리 늘 주만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준의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돌아가 더욱더 효과적인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쉼을 주시며 맡겨진 사명에도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교육자들을 항상 복음으로 불붙이는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셔서 물질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 사역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영주의 목사님들에게 열정과 헌신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있을 귀한 말씀과 특강을 통해 타이베이 한인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교회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제가 읽고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먼저 우리 영주교회 목사님들 오늘 우리 대만 선교여행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딱 2달 전인 것 같아요. 2달 전에 우리 영주노회 장로님들께서 한 80여 명 또 저희 오셔가지고 몇 시간에 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또 2달 후에 영주교회 목사님들께서 또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고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우리 근성원 목사님 보니까 또 신학교 또 같이 함께 공부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 영주노회를 제가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또 제1교회 금교수 목사님 제가 같이 같은 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목회를 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 타이베이 지금 부임한 지 이제 한 5개월 지났습니다. 1월달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1월달에 부임했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12년 동안 30대, 40대 교목과 교수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그래서 과천에서 부목사로 한 5년 하고 그리고 부천에서 담임 목사로 6년 하다가 또 이제 50대 중반 이제 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제가 한때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교의 비전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함께 성교지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성교지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성교지로 이렇게 타이페이에 성교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급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페이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지역이 이 대만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3차 대전, 아마 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건 기정사실화처럼.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2027년에 일어난다는 거죠. 2027년. 이건 뭐 여러분들이 뉴스나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기정화 사실된 것처럼 2027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저는 2027년에 전쟁이 일어난다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여기 와서 한 달 전에, 2달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왜 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지금 중국이 2027년은 중국 건립 이제 100년이 되는 해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 집권이 4년차가, 지금 3년차인데 4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진핑이 하나의 중국,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홍콩은 이제 편입이 됐고, 중국이 편입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대만인데, 이 대만은 이제 또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중국 땅이다.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이 대만은 우리 거다라고 중국 이제 시진핑 정부가, 공산당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편입. 그런데 우리 대만은 독립을 하려고 하는, 지금 정부 여당 민진당인데요. 민진당은 친미 세력입니다. 친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대만은 하나의 자주 국가다. 물론 아직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의 국가다. 자꾸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야당이죠. 야당은 국민당인데, 국민당은 친중 세력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좀 계속.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거는 지금 계속 문재인 지금 여당인 독립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 제3세대 젊은 세력들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래하든 저래하든 상관이 없다. 다만 전쟁은 원치 않는다. 이게 젊은 사람들. 제3정당이 민중당인데, 그 민중당이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 득표 한 15% 정도 표를, 민진당은 한 45% 정도 표를 얻어가서 겨우 이제 정권을,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여소야대 한 표처럼,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처럼 야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좀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 대만이 전쟁이 뭐 지금 일어날 걸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그래서 중국은 끊임없이 이 대만을 흡수하려고, 대만에 지금 여러분 TSMC라고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의 그 70%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를 대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GNP도 우리 한국보다 높은 건 아시죠? 우리 한국보다, 저는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결코 가난한 나라는 아니고, 그래서 이 반도체 회사가 이 대만을 전체 이끌어가고, 이 반도체 회사가 전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대만을 흡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를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남중국해에 보면 누가 있느냐 하면은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해서 또 동남아시아, 중국의 그 태평양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들을 흡수하려고, 그래서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전쟁에서 이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는 좀 그런 불안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자료를 잠깐 한번 나눠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잠깐만 한번 또 보시면은 대만 선교, 지금 대만 선교를 크게 한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24년까지는 원래 이 대만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624년에 그때에 네덜란드가 이제 대만 이 타이완섬 남부 지방에 들어오면서 정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대만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한 38년간 네덜란드와 그다음 스페인이 타이완섬에 진격하면서 들어오면서 정착하면서 그때 선교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가 잠시 들어왔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기간이 짧고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2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공백기가 뭐냐 하면은 중국 본토 이제 그때 중국 본토에 청나라와 명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 명나라가 당시에는 중국 본토를 명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청나라 시민 세력이 등장하면서 청나라에 패하면서 이 명나라의 정성공이라는 세력이 이제 군사들과 데리고 타이완섬에 들어오게 됩니다. 타이완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타이완섬에 진도하고 있던 네덜란드 사람들을 다 추방을 시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진출해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1865년에 한 200년 동안 또 공백기가 있습니다. 명나라가 들어와서 이 타이완섬을 다스리는 동안에 교회도 문을 닫고 전혀 복음이 없다가 1858년에 제2차 아편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중국이 문호를 이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문호를 개방하면서 그때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이제 시작입니다. 1865년에. 그래서 1865년에 영국 선교사 맥스웰 의사 선교사죠. 맥스웰. 사실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죠. 맥스웰 그리고 더글라스 목사에서 저 남쪽의 까오슝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부터 대만의 이제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셨는지 모르지만 단수이에 가보시면 아마 가셨을 겁니다. 안 가시면 내일이라도 가겠는데 단수이에 가보면 최초의 장로 교회가 있습니다. 붉은색 벽돌로 되어가지고 단수에 갔었으면 아마 그 교회를 아마 보셨을 것이고 그것이 대만 최초의 북부 지역의 최초의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선교가 이제 계속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제 식민지 시대가 또 대만이 일제 식민지 시기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가 뭐냐면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국이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게 됩니다. 일본에 패하면서 전리품으로 타이완 섬을 일본에게 주게 됩니다. 일본에게 주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 그래서 한 50년 1945년 때까지 45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이 대만은 일본이 들어와서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민지와 이 대만 식민지가 좀 다른 이유는 일본이 대만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융화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학교도 지어주고 도로도 세워주고 상당히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오히려 일본에 대한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그래서 거리에 보시면 일본 거리도 있고 일본에서 식민지 때 세워놓았던 그 건물들이 아직까지 있고 뭐 차들도 지금 거의 다 일본 차들 아닙니까? 도요타 거의 일본 차들이고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상당히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한국 문화들을 좋아하면서 K-pop 때문에 드라마 이런 음악 때문에 이제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점점 좋아하는
그러한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일본이 패하면서 이제 철수를 할 때 이제 중국 본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중국의 본토에 대만이 국공내전이 일어나요. 국공내전이 뭐냐면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맞붙게 됩니다. 당시에는 중국 세력은 거의 국민당, 장제스 기념당 한번 가보셨죠? 장제스 국민당 총재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다스리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고 또 힘도 약해지고 그러다 공산당 세력이 마오쩌둥이 됐습니까? 이제 등장을 하면서 국민당과 이 짜오등이 싸우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당이 패하게 됩니다. 장제스가 패하면서 어디로? 대만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대만으로. 국민당과 장제스와 국민당이 이제 대만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것이 1949년인데요. 자, 왜 제가 이 1949년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국교회 선교. 자, 뒤쪽에 한번 보실까요? 뒤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대만 한인교회, 한인 선교사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인교회 선교사가 이제 1949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예장 통합 중심으로 PCK 통합 중심으로 했는데 그때 1949년 장제스 국민당 총재가 국민당 세력과 함께 이 대만으로 건너올 때 그때 상해에서 건너왔습니다. 상해에서 건너올 때 그때 상해에서 사역을 하던 정성원 여자 선교사입니다. 우리 통합적 선교사인데 여자 선교사인데 정성원 선교사가 상해에서 선교하다가 장제스 국민당 일당이 대만으로 건너오니까 함께 그때 정성원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대만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49년도에. 그래서 대만에 오면서 그래서 그때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49년도에 세웠던 그 교회가 뭐냐면은 지룽한국교회, 기륭한국교회, 지룽한국교회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개척하게 됩니다. 정성원 선교사님.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1955년에 이제 1월 달에는 대만의 제일 남쪽에 보면 가오슝이라고 하는데 그 가오슝에 한국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룽 한국교회 그리고 지룽 한국교회 그다음에 가오슝 한국교회. 지룽은 어디냐면 대만의 타이완의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타이베이 위쪽에 보면 섬이죠. 섬이 아니고 제일 북쪽에 인데 항구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룽 한국교회가 있고 가오슝은 저 남쪽이고 그러다가 이제 1957년 5월 27일에 이 타이베이의 수도인데요. 이 타이베이에 또 한국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지금 이 교회죠. 이 교회가 이제 정성원 선교사님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정성원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서 그래서 이 기룽 한국교회, 가오슝 한국교회 그리고 타이페이 한국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신죽 한국교회 그리고 따이중 한국교회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가 지금 한인교회 우리 통합적 한국교회가 지금 각 도시마다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지금 대만 인구가 한 2,300만 정도로 보고 있고 한인들은 한 4,000명, 많게는 한 5,000명, 한 4,5,000명 정도 매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교회 전체 인구, 전체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 크게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지금 한 130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300명, 350명 정도 출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한인교회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약한 교회. 저희는 주재원들 가정이 한 4분의 1 정도, 주재원들 4분의 1 정도 출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여기서 거주하면서 살았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 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제가 처음에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지금 뭐
거의 말세처럼 지진, 또 우리 대만에 올 2월달인가 4월달에 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20년 만에. 제가 오자마자 큰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놀랐는데 20년 만에 찾아온 그런 지진도 오고 홍수, 지금 전 세계 각지의 홍수, 가뭄, 이상 기후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국 대륙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추방을 당했고, 우리 PCK 선교사, 지금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PCK 우리 선교사 가정이 한 27가정이 지금 정도 있습니다. 27가정이. 여기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 중국 대륙에서 선교하시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가정들이 추방을 당하고 대부분 대만 땅으로 지금 오고 있고, 지금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170가정입니다. 170가정. 이게 공식적으로고 비공식적으로까지 합치면 한 200가정까지 정도. 그래서 주 대만 한인 선교사 연합회 전체 카톡방에 보면 한 320 정도, 320여 명이 지금 등록돼 그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부부가 같이 합치면 그래서 한 170가정 정도가 공식적으로 지금. 근데 이게서 거의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중국 대륙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대만으로 다 집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은 지금 복음화율이 한 5%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되고 있고, 최근 한 10년 동안에 이 대만이 영적 부흥이 막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첫째는 교회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선교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만에 건너와서 대만에 와서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만 현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언어로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대만 현지 교회에 들어가서 협력 선교사로 파트너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대만은 느리고 좀 관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좀 뭐 어떻게 표현할까, 좀 침체되어졌다 그럴까요? 교회의 역사는 그 200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그냥 명목상 아주 힘이 없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인데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협력하면서 활동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새로운 분위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최근 10년, 한 20년 사이에 계속 우리 한국에서 대만 선교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만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순복음 교회, 조혁기 목사님 교회, 조혁 목사님 교회가 이영호 목사님 교회에서 와서 계속 대만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만에 있는 교회들이 또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한 10년, 한 20년 동안에 대만에 있는 영적 분위기들이 막 계속 살아나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왜 많은 우리 선교사들을 이 대만으로 집결시켰을까? 물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사역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화약고와 같은 이 대만 땅이 마지막 때에 정말 화약고거든요. 이 터져버리면은 정말 전 세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대만이 지금 중국이 대만을 전쟁하고 점령하려고 해도 섣불리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미국이 지금 버티고 지금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대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국가는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은 받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대만법이라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사시에 전쟁에 참여해서 대만을 지키겠다, 그런 법도 지금 만들었고, 그래서 대만, 그 다음에 일본도 자위대가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안전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한반도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택에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든 간에 이 주한미군이 미군이 지금 미군이 지금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대만에 전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의 군대를 발을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좀 한반도에 미사일을 쏴주면은,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군이 대만으로 가는 것을 못 가게 막아야 되겠죠.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가 더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어쨌든 대만은 지켜야 되니까 오히려 한반도보다는 대만이 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하면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대만이 더 안전.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대만이 더 안전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만율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나. 아마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대만은 종교가 뭡니까? 도교, 유교, 불교, 혼합 종교가 섞여져 있는 그런 사원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을마다 사원들이 있고 사람들이 빠이빠이가 되는데 절을 하는, 향을 펴서 절을 하는 수많은 신들,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내게 복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절을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 대만 사람들, 이곳에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대만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선교사들 중에서는 대만에서 계속 중국 선교사, 중으로 신앙교육, 훈련, 말씀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계속 있고, 또 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또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이 대만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대만이 전쟁이 안 나야 한반도도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대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한국에서 안정적인 목회,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또 이렇게 대만까지 왔을까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여기 양화진에 가보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지 않습니까? 선교사 묘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한국에 있을 때 가끔씩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꼭 한 번 보는 묘원이 하나 있습니다. 묘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진에 보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 이 선교사인데요. 1883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의미가 있는 게, 이 묘비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해 주기를 원한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묘비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24살에 첫 일목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한 3개월, 그리고 개성에서 5개월 정도, 그래서 한국에 우리 조선에는 한 8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8개월 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캔드릭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8개월 만에. 그래서 그 숨을 거두고 그 묘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 캔드릭 선교사는 10대의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선교사로 헌신하고 미국 남감리교에 찾아가서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했었을 때, 너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보낼 수 없다. 좀 더 훈련을 받고 가라. 그래서 24살이 되어서